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제목을 추가하려면 클릭하십시오에다가 눌러주시고 3점 쓰고 지속 가능 금융 현황 써줄게요. 네. 됐어요? 지금 아래로 내려가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엔터 쳐서 그런 것 같은데 지우고 다시 쓰세요. 엔터 쳐서 못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림 8개가 있는데 저희 이번에 차트를 만들 거잖아요. 요거 두 번째 거. 요 두 번째 거 차트 삽입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창이 뜨죠? 왼쪽에 혼합을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은 아래 하단 쪽에 계열 1, 2, 3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엑셀 같은 경우는 자료를 먼저 입력을 하고 차트를 만들죠. 파포는 반대예요. 차트를 만들고 나중에 자료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 모양새를 보면 계열 1, 2, 3이 있어요. 그죠? 근데 계열 3은 저희가 필요 없는 건데 여기서 지울 수가 없어요. 자료를 입력할 때 지우는 거라서 이건 없다고 생각을 하셔요. 그냥. 그 다음에 계열 1은 묶은 세로 막대형이고 계열 2도 묶은 세로 막대형이죠. 문제를 보면 차트의 종류가 두 종류입니다. 뭐랑 뭐죠? 문제를 보면 차트의 종류가 두 종류입니다. 뭐랑 뭐죠? 묶은 세로 막대형이랑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그렇죠.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두 종류죠. 그래서 계열 2에 대한 차트의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꿀 거예요. 요거 클릭하시고 꺾은 선형에 네 번째에 있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요걸로 클릭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열 2 오른쪽 끝에 보시면 보조축이라고 있죠. 요것도 체크를 해줄 거예요. 80페이지에 거기 조건에 보면은 세 번째 데이터 서식 글로벌 계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 후 보조축 지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은 보조축으로 바꿔달라는 지문이 써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문제를 보면 오른쪽에 보조 세로축이 있는 거 보면 하나는 보조축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보조축에 체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엑셀 창이 열려요. 좀 기다리시면. 위에 조그맣게 엑셀 창 열리죠? 근데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그 소수점 한 자리나 그 천달자 구분심표 좀 넣는 게 어려워요. 위에 메뉴가 없거든요. 우리 쉼표 스타일을 이런 거 위에 리본 메뉴에서 선택을 해서 넣었는데 여기가 없어. 그래서 왼쪽 위에 보시면 조그맣게 엑셀 아이콘이 있어요. 있나요? 네. 요거를 클릭을 합니다. 더블 클릭하지 마세요. 자, 조금 기다리시면 다음처럼 엑셀 창이 열리거든요. 오른쪽 위에 최대화 눌러서 창 크기를 키워줄게요. 엑셀 크게 열렸나요? 네. 지워져 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X를 눌러서 끄셔도 그래요. 최대화 누르셔야 되는데 X는 자료 입력하고 나서 어디까지 했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자료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 계열3은 필요 없죠. 계열3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워줘야 되거든요. 자, 여기 D열에서 앞에 보세요.
여기 D 글자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합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보면 삭제라고 있어요. 있나요? 네. 자, 이때 선생님 요거 블럭을 잡고 여기만 블럭을 잡고 지우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지워져요. 안 빠져요. 꼭 열 머리글에서 해주셔야 돼요. 자, 삭제 눌러주시면 오른쪽에 있는 게 지워지죠. 예.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요 파란색 점이 계열 2로 옮겨갔을 거예요. 원래는 요 자리에 있어요. 요 자리에 있는데 얘가 지워지면서 이 자리로 바뀌어요. 이 파란색 점 안에 기준으로, 이 안쪽을 기준으로 파워포인트의 차트로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처럼 저희가 계열 1과 2만 남겨놓고 다 지웠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자료를 입력해야 되는데 교재 2-80페이지에 보면 출력 형태의 아래쪽에 표 그려져 있잖아요. 그 표가 지금 왼쪽에 국내 글로벌 써져 있고 가로로 써져 있죠? 얘를 순서를 바꿔서 씁니다. 얘를 세워서 이렇게 세로로 쓸 거예요. 자, 그래서 계열 1에다가 국내, 계열 2에다가 글로벌 쓰고요. 그 다음에 A2에다가 A 금융 그룹, 그 아래다가 B 금융 그룹, 이렇게 입력을 해줘요. 자, 안에 숫자 부분도 수정을 해줄게요. 천단일자 구분심표 찍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천단일자 구분심표 찍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수점은요? 찍어야 돼. 찍어야 돼요. 자, 다 쓰셨나요? 네. 그 다음에 여기 국내 부분에는 천단일자 구분심표가 있어서 B부터 B5까지 블럭을 잡고 표시 형식의 심표 스타일 넣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글로벌 부분 있죠? C2부터 C5까지 글로벌 부분도 소수점 한 자리까지 필요한데 표시 형식에서 자릿수 늘림을 눌러주면 여기에 숫점 한 자리가 있어서 두 자리로 바뀌거든요. 오른쪽 거 한번 눌러서 한 자리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자, 다 되셨다면 오른쪽에 X 눌러서 닫아줄게요. 하시고 엑셀만 끄세요. 껐어요? 자,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엑셀 바꾼 거 기준으로 차트가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A금융, B금융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만약에 쓰시다가 선생님들이 오타를 냈다. 여기 오타가 있어. 그러면 이 자리에서 바로 고쳐지지가 않아요. 어디로 가면 되냐? 위에 차트 디자인의 오른쪽 끝에서 세 번째에 보면 데이터 편집이라고 있어요. 있나요? 네. 요거를 눌러주시면 엑셀 창이 열립니다. 다시. 그래서 여기서 바꾸시면 돼요. 오케이? 네.
자, 그리고 이 차트 할 때 여기에서 실수가 진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엑셀만 꺼야 되는데 파워포인트를 끕니다. 근데 지금까지 하다가 저장을 한 번도 안 했어. 끄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 저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잘 꺼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냥 그 꼭대기 위에 있는 그 디스켓 마크 그거 누르면 전송이 중간중간 되고. 전송은 안 돼요. 저장만 되는 거죠. 전송은 따로 버튼이 있어요. 네. 그거만 일단 저장 그걸로 불러놔요. 저장하고 전송하는 거예요. 아 전송도 중간중간에 해요? 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조건을 차분차분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만들어진 차트의 모양새를 보면 매우 다릅니다. 이제 세부 조건을 차근씩 넣어주시면 똑같아질 거거든요. 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맨 위에 보면 이 차트 종류 묶은 세로 막대형 글꼴 도듬에 16포인트 외곽선 넣어줄 거예요. 자, 여기 비어있는 부분 있죠? 마우스 올려놨을 때 차트 영역이라고 뜰 겁니다. 그거 클릭할게요. 선생님 오른쪽 하단에 뜨는 차트 영역 글자를 누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여기 클릭하시고 위에 메뉴 홈에 가서 그 다음에 글꼴 뭘로 바꿔달래요? 문제 도듬에 16포인트로 바꿔줍니다. 만약에 도듬 손으로 쓰실 거면 엔터 치세요. 자, 도듬에 16포인트. 자, 그 다음에 외곽선이라고 있죠. 위에 서식에 가서 왼쪽에 도형 윤곽선 있죠? 윤곽선 클릭하고 검정색 눌러줄게요. 했나요? 자, 그러면 이 차트의 바깥쪽에 검은 색깔 선이 들어가요.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부 조건. 세부 조건의 두 번째에 보면 차트 영역에 조건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선생님? 차트 영역, 채우기 그림용의 영역, 채우기 엑셀과 마찬가지로 채우기 노란과 그림 영역 채우기 흰색이 있죠. 그래서 서식에 가서 도형 채우기에서 노란색을 눌러줍니다. 도형 채우기에 표준색의 노랑 했나요? 네. 그 다음에 마우스 올려놨을 때 그림 영역이라고 뜨는 부분 있죠? 그림 영역 클릭하고 도형 채우기 흰색 넣어줄게요. 됐나요? 자, 그리고 차트를 보면 선생님 아래쪽에 표 있어요, 없어요? 응.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없잖아. 그래서 이 표를 추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위에 차트 디자인에서 맨 앞에 차트 요소 추가 누르고 요소 추가.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있어요. 있나요? 데이터 테이블에 범례 표지 포함이라고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범례 표지 포함. 됐어요. 네. 자, 그러면 다음처럼 이렇게 아래쪽에 데이터 표가 생겨요. 얘가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해요. 써놓는 게 좋겠죠? 조건은 없지만 해주셔야 됩니다. 차트 요소 추가에 데이터 테이블 범례 표지 포함.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차트 제목 클릭하시고 세부 조건 할 거예요.
글꼴 뭘로 바꿔달래요, 문제? 동서 24. 궁서, 글자 크기 24. 그 다음에 굵게도 있죠? 굵게 넣어줍니다. 궁서 24, 굵게. 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위에 서식에 가서 테두리 채우기 흰색 있어요. 그래서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 흰색. 자, 그 다음에 도형 윤곽선 검정색 넣어줄게요.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차트 제목 글자 뒤에다가 죄송해요. 도형 효과 빼먹었네요.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있죠? 그래서 도형 효과 그림자 바깥쪽에서 오프셋 오른쪽 눌러줄게요. 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목 뒤에다가 클릭을 하고 바꿔주는 거예요. 지속가능 채권으로.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부 조건에 보면 데이터 서식, 글로벌 계열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하고 오기 때문에 요건 할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값표시 C금융그룹의 글로벌 계열만. 자, 여기 위에 C금융 그룹에 보면 글로벌이 주황색이거든요. 요거예요, 요거 위에 보면 14.0 써져 있죠. 그거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거 점에다가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클릭을 합니다. 그럼 요것만 딱 선택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위에 차트 디자인 클릭하고요. 맨 앞에 차트 요소 추가 눌러줄게요. 눌렀나요? 차트 요소 추가. 자, 그 다음에 위에서 네 번째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있죠? 이 데이터 레이블에 위쪽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런 질문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엑셀에서는 마우스 우클릭해서 했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마우스 우클릭으로 하셔서 하면 얘가 숫자가 오른쪽에 들어가요. 점 기준으로. 차트 요소 추가해서 데이터 레이블 위쪽. 그래서 요걸로 해주셔야 얘 점 위에다가 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그림을 보면서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자, 첫 번째로 해줘야 되는 거는 여기 범례가 출력 형태를 보면 없어요. 그래서 요거 범례에다 클릭을 하고 백스페이스에서 지워줍니다. 자, 요거 눈금선도 없어요. 출력 형태에. 그래서 눈금선도 클릭을 하고 백스페이스에서 지워줍니다. 잘못 그림 영역 선택해서 지우시면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그럼 그냥 되돌리기 하시고 다시 지우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세로축 클릭하시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검은 선이 들어가져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 메뉴 서식에 가서 도형 윤곽선 검정색 눌러줄게요. 자, 그리고 가로축도 클릭하시고 도형 윤곽선 검정색 눌러줍니다. 오른쪽에 보조 세로축도 클릭해서 도형 윤곽선 검정색 눌러줄게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보조 세로축 값을 보시면
우리는 2단위씩 올라가고 있는데 문제에서는 몇 단위씩 올라가고 있어요? 10단위씩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최대값도 16이 아니고 2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보조 세로축에서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오른쪽에 축서식이라는 창이 하나 뜹니다. 뜨나요? 자, 그 다음에 축서식의 축 옵션에 마지막 축 옵션을 선택을 합니다. 최소값이 얼마예요? 최소값이 0, 최대값은요? 20이어야 되죠? 20으로 바꿔줍니다. 20.0 쓰실 필요 없고요. 20 쓰고 다른 데 클릭하시면 지가 알아서 20.0으로 바뀌어요. 여기다 더블 클릭. 자, 그 다음에 기본에는 지금 2단위씩 올라가고 있는데 몇 단위씩 올라가야 돼요? 10단위씩. 역시 10만 쓰시면 돼요. 10.0 쓸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아래쪽에 보조가 2로 되어 있는데 이거 바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건드는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자, 여기까지 했다면 출력 형태를 또 볼 건데요. 여기 왼쪽에 지금 보면 세로축에 대한 값이 짝대기로 되어 있죠. 문제에서는 뭘로 되어 있어요? 0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회계 표시 형식을 넣어놨기 때문에 짝대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숫자에다가 클릭을 하고요. 했나요? 그 다음에 요거 표시 형식 오른쪽에 축서식에서 축 옵션에서 이동 막대 끝까지 내려주시면 맨 아래 표시 형식이라고 있어요. 있나요? 요 표시 형식을 클릭을 합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시면 범주에 회계가 들어가져 있는데 이거 회계를 클릭해서 숫자로 바꿔줘요. 그럼 0으로 바뀝니다. 되셨나요? 자, 여기서 잠깐. 지금 우리 표시 형식을 여기에다가 바로 넣고 있죠. 엑셀에서 처음에 발견하셨으면 엑셀에서 표시 형식을 넣을 때 애초에 숫자로 거기에서 넣으시면 여기에서 수정할 필요 없어요. 엑셀 자료 입력할 때. 자, 됐나요? 자, 마지막입니다. 요 표식이 문제에 보면은 마른 목걸이에요, 선생님. 맞아요? 요 표식이, 요 점 이름이 표식이잖아요. 요 표식이 마른 목걸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표식을 마른 목걸로 바꿔줄 건데 여기 점에다가 대고 클릭을 합니다. 했나요? 자, 그럼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고 창 뜨죠?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채우기 및 선이라고 있어요. 페인트 깡통. 찾았나요? 요거 클릭하고 그 다음에 휠 굴려서 위로 올라가세요. 조금 올라가시면 여기 표식이라고 글씨 있어요. 찾았나요? 요거 표식을 클릭하고 그 아래 표식 옵션 누르세요. 그러면 거기에 기본 제공 나오죠? 기본 제공 클릭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형식 클릭해서 모양 똑같은 거 마른 목걸 찾아서 클릭할게요. 만약에 문제가 사각형이면 4개 중에서 아무거나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크기가 5가 너무 작아요. 출력 형태에 비해. 그래서 10으로 바꿔줄게요.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생님 거의 비슷하죠? 지금 엑셀에서 했던 차트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거의 다를 게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엑셀에 해놓은 순서대로 진행을 하셔도 크게 무방은 해요. 다른 점이라고 하면 요거 표 넣는 것 정도? 그죠? 요 꼭대기 국내 어반 이거 여기 가우치 프리 서식 그리고 무각선 검정색 오른쪽에 요거 숫자 프리 축 옵션 기본에 10이었죠? 한 칸당 10씩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아래쪽에 표시 형식 프리 숫자 이거는 자릿수 여기가 아니고 여기를 붙였어요. 여기가 표시 형식이 회계가 아니고 숫자 테이블 추가해서 아닌가 이거? 테이블 추가 아닌가 이거는
자, 요거 지우고, 아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차트는 다 만들었어요. 차트까지가 아마 80점일 거예요. 자, 이제 여기 도형을 그려줄 건데, 도형의 모양이 오른쪽에 좀 잘려져 있습니다. 위에 상단에 메뉴 삽입에 들어가서, 아니, 삽입이 아니고 홈에 들어가서, 그리기에서 자세히 클릭하시고, 사각형의 첫 번째 줄의 끝에서 세 번째에 보면, 아니다, 이거 아니네. 앞에서 세 번째네요. 앞에서 세 번째에 보면 사각형 잘린 한쪽 모서리라고 있어요. 있나요? 요걸로 클릭을 하고, 자, 이 자리에다가 드래그해서 도형 그려줄게요. 적당한 크기로 그리시기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위치도 잡아줄게요. 여기 차트 끝부분에 좀 붙어 있네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크기 조절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더 해야 되나? 자, 그리고 이제 세부 조건에 보면 도형 삽입, 스타일 미세 효과 파랑 강조 1 넣어달라고 되어 있거든요. 도형을 그리면 위에 셀프 형식이라는 메뉴가 생겨요. 클릭하시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 도형 스타일이 있거든요. 이게 빠른 스타일인데 여기서 자세히를 눌러주시면 네 번째 줄에 있는 게 미세 효과들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이 미세 효과에 파란 강조 1은 색깔이 이름이라 그랬죠. 얘가 1, 2, 3, 4, 5, 6. 요게 1번이 미세 효과 파란 강조 1이에요. 요거 클릭합니다. 넣었나요? 자, 그 다음에 위에 메뉴 홈으로 가서 글꼴부터 바꿔줄게요. 글꼴 뭘로 하래요, 문제? 굴림의 글자 크기 몇 포인트? 18포인트. 조건은 없지만 가운데 맞춤까지 해주세요. 글자 색은 바꾸실 필요 없어요. 지금 넣었던 미세효과 파란 강조 1이 안에 있는 면색, 바깥쪽에 있는 테두리, 글자 색까지 다 바꾸는 아이기 때문에 그것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저는 글자가 가운데 안 와요. 그러면은 얘가 버그가 좀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블럭 잡고 다시 하시면 돼요. 버그가 있어서 가운데 정렬이 안 됐다면 여기 비어있는 데 클릭하고 글자에다 블럭 잡고 따로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블럭을 잡을 때 오른쪽 위에 요거 생기잖아요. 요거 이용해서 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해주면 100점 받아가실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왼쪽에 5번 슬라이드 클릭하시고 백스페이스에서 슬라이드 지워줄게요. 엔터 한번 해서 페이지 다시 추가합니다. 자, 그리고 5번 슬라이드 클릭해 주실게요. 됐나요? 자, 잊지 말고 제목부터 3점 쓰고 지속가능 금융현황.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입력하십시오에 그림 8개가 있는데 여기에 두 번째 거가 차트 삽입이라고 그랬죠? 클릭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차트가 두 가지가 섞여져 있어서 뭐 눌러요? 혼합 눌러주고. 자, 그리고 차트 종류 하나가 묶은 세로 막대형, 또 하나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랑 계열 1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줄게요. 됐나요? 자, 그리고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은 무조건 뭘로 해줘요? 보조축으로 지정해 줄게요. 자, 그리고 계열 3은 여기서 지울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래서 바로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다음처럼 엑셀 창 뜨죠? 자, 왼쪽 위에 엑셀 그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엑셀 창이 떠요. 한참 있다 떠요. 떴나요? 네. 자, 그리고 오른쪽 위에 최대화 눌러서 창 크기 좀 키워줄게요. 그냥 하면 어려우니까. 되셨나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그림에 보면은 가로로 써져 있는 표를 세로로 바꿔서 쓰면 되거든요. 그럼 계열 1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국내. 계열 2에는 글로벌. 자, 그 다음에 계열 3은요? 삭제해줘야 되죠. 이때 이렇게 블럭을 자꾸 지우시면 안 지워집니다. 여기 위에 D열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했어요? 그리고 삭제 눌러주시면 지워져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항목 1에다가 클릭하시고 A 금융그룹 써줄게요. 자, 숫자 다 쓰셨나요? 자, 이때 선생님 아까 우리 블럭 잡고 여기서 쉼표 스타일 있죠? 아까 설명한 게 요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그 표시 형식을 숫자로 넣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서 고칠 필요가 없어요. 자, B부터 B5까지 블럭 잡아주세요. 잡았나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마우스 우클릭, 아래서 세 번째 셀 서식 클릭합니다. 했나요? 자, 그리고 왼쪽에 표시 형식, 그리고 범주에 보면 숫자라고 있어요. 있으신가요? 숫자를 클릭을 하고 오른쪽에 첨단위 구분기호 사용이라고 있죠. 요거 체크합니다. 그러면 위에 보기에 봤을 때 콤마가 찍히는데 나중에 차트를 보셨을 때도 그 아래쪽에 0으로 써져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C부터 CO까지 블럭을 잡고, 자, 그리고 표시 형식에서 자릿수 늘림,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자릿수 줄임을 눌러주시면 소수점 한 자리를 만들 수 있어요. 됐나요? 자, 그럼 자료 다 입력했죠? 더 이상 엑셀은 필요 없기 때문에 오른쪽에 X 눌러서 닫아줄게요. 닫았나요? 자, 그러면 다음처럼 국내 글로벌 A금융, B금융 지주 이런 식으로 차트가 바뀌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조건을 하나씩 차근차근 해주시면 되는데 맨 위에 차트 종류 묶은 세로 막대요. 글꼴 도듬 16포인트 외곽선부터 할게요. 마우스를 올려놨을 때 차트 영역이라고 뜨는 부분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하고 홈에 가서 글꼴 도듬 글자 크기 16포인트 그 다음에 도듬에 16포인트 했나요? 자, 그리고 외곽선은 도형 윤곽선으로 넣는 겁니다. 외곽선 옆에다가 써주시면 좋겠죠. 도형 윤곽선 검정이라고. 자, 서식에 가서 도형 윤곽선 검정색 넣어줄게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아니야. 데이터표부터. 아래쪽에 표가 없잖아요. 그래서 위에 차트 디자인 클릭, 왼쪽에 차트 요소 추가, 위에서 5번째 데이터 테이블, 그리고 범례 표지 포함에 클릭합니다. 조건은 없지만 그림에 표가 있기 때문에 다음처럼 범례 표지 포함까지 해주셔야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세부 조건에 보면 차트 영역에 채우기 노랑, 그림 영역에 채우기 흰색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 다시 서식으로 넘어가서 도형 채우기 표준색의 노랑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그림 영역 클릭하시고 도형 채우기 흰색 눌러줄게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세부 조건에 보면 차트 제목 있죠? 차트 제목 클릭하시고 글꼴 궁서에 홈에 가서 글꼴 궁서 글자 크기 24, 그 다음에 채우기 흰색, 서식에 가서 도형 채우기 흰색,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색 넣어줍니다. 도형 효과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도 넣어줄게요. 그림자 어떻게 들어가죠? 도형 효과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자, 다 됐다면 차트 제목 글자 뒤에다가 클릭을 하고 내용 쓰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 데이터 서식 글로벌 계열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 후 보조축 지정. 요거는 했죠.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갑표시 C금융그룹의 글로벌 계열만이래요. 그래서 여기 점에다가 클릭을 하면 다 잡혀요. 요거 한 번 더 클릭을 해서 요거 하나만 크기 조절점 뜨게 만들어주세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위에 메뉴 차트 디자인, 맨 앞에 차트 요소 추가. 자, 그리고 위에서 네 번째 데이터 레이블. 그 다음에 점을 기준으로 어디에 있어요? 위쪽에 있죠. 그래서 위쪽을 클릭합니다. 했나요? 자, 그러면 세부 조건은 다 한 거예요, 선생님. 그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그림을 보면서 출력 형태가 동일하게 만들면 되거든요. 자, 제일 먼저 여기 범례 없잖아요, 문제에 보면. 그래서 요거 범례를 클릭을 하고 백스페이스에서 지워져요. 자, 그리고 세로값 축 주 눈금선에다가 클릭하고 백스페이스에서 지워줍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왼쪽에 세로축 값이 여기에 점선이 아니고 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숫자에다 클릭하고 서식에 가서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색 넣어줍니다. 가로축도 마찬가지예요. 글자에다 대고 클릭하고 서식에 가서 도형 윤곽선 검정색 눌러줍니다. 자, 절대 텍스트 윤곽선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조 세로축 클릭하고 똑같이 도형 윤곽선 검정색 넣어주세요. 자, 그럼 선 다 들어갔죠?
까맣게. 자, 이제 보조 세로축값을 출력 형태와 비교를 해서 보니까 우리는 최소값이 0, 최대값이 16인데 문제는 최대값이 20이에요. 그래서 숫자에다 대고 더블 클릭하면 오른쪽에 축서식이라는 창이 하나 떠요. 떴나요? 자, 그리고 축 옵션을 선택을 하면 아래쪽에 최대값 입력하는 데가 있어요. 얼마 입력해야 돼요? 20. 기본에는요? 10으로 바꿔줍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출력 형태가 또 다른 게 있는지 한번 봅니다. 다른 게 있나요? 없죠, 이번에는. 아까 요거 엑셀에서 쉼표 스타일 할 때 숫자로 넣으면 요게 다음처럼 마지막 게 0으로 바뀌어요.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가 0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엑셀에 차트 디자인에서 데이터 편집을 할 때 쉼표 스타일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 마지막 표식만 바꾸면 되겠네요. 여기 점에다 대고 클릭하고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요거 축서식 창이 있었으니까 요게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바뀌거든요. 이게 안 뜨시는 분들은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고 창이 바뀌었으면 여기 왼쪽에 채우기 및 선 클릭, 오른쪽에 표식 클릭, 그 다음에 그 아래 표식 옵션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 기본 제공 클릭하시고 마름모 모양이었죠? 마름모꼴 클릭하고 크기 몇이에요? 문제 없죠? 근데 뭘로 하라고? 10으로 바꿔주라고. 10 바꿔주세요. 되셨나요? 이거 손으로 되도록이면 쓰지 마세요. 일부러 안 쓰는 거예요. 버그가 많아서. 자, 그 다음에 위에 상단의 메뉴 홈으로 가서 그리기에서 자세히 클릭하고 사각형의 첫 번째 줄에 세 번째 사각형 잘린 한쪽 모서리 찾아줄게요. 클릭하시고 여기 근처에다가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했나요? 크기 조절점 이용해서 크기 조절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우스 가운데 올려놓고 드래그해서 위치도 좀 잡아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세부 조건 들어갈게요. 크기 조절 다 하셨다면 위에 세이프 형식에서 왼쪽에 도형 스타일에서 자세히를 클릭하고요. 네 번째 줄에 있는 게 전체적으로 다 미세효과입니다. 얘가 미세효과 파란 강조 1, 얘가 미세효과 주황 강조 2, 3, 4, 5, 6이에요. 이 중에 뭐가 나올지는 몰라요. 자, 이 중에서 첫 번째 거 색깔이 파란 강조 1이죠. 요거 클릭하고 자, 그 다음에 홈에 가서 글꼴 굴림의 18포인트 가운데 맞춤해 줍니다. 이때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윤곽선이 있는 도형을 색깔을 검정색으로 했었잖아요. 미세효과는 테두리 색깔 안에 면색이랑 그리고 글자색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선생님들이 임의로 바꾸시면 감점 처리됩니다. 자, 굴림의 18포인트 하셨다면 가운데 맞춤도 해주세요. 단락에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요거 중간도 넣어줄게요. 그리고 쓰시면 됩니다. 선생님, 저는 글자를 써버렸는데 어떻게 해요? 쓰고 나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블럭 잡고만 하시면 돼요. 자, 다음처럼 두 줄이 됐다면 어떻게 해요? 늘리시면 돼요. 크기 조절점 이용해서 크기 늘리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 100점 받아가실 수 있어요. 어렵지 않